이야기 소제목 스니프, 스커리, 햄, 그리고 허.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곳에 두 마리의 생쥐와 두 명의 꼬마 인간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미로 속에서 맛있는 치즈를 찾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다. 그들은 나름대로 행복했고 풍요로운 생활에 젖어 있었다. 두 생쥐의 이름은 스니프. 스니프의 뜻은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다는 의미의 의성어다. 그리고 스커리, 종종 거리며 급히 달린다는 의미의 의타어였다. 두 꼬마 인간은 햄, 헛기침을 한다는 의미의 의성어, 햄과 허, 점잔을 뺀다는 의미의 단어의 허, 즉 각각 특징의 스니프, 스커리, 그리고 햄과 허였다. 생쥐처럼 작지만 겉모습과 행동은 현재의 우리들과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작아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들이 벌이는 놀라운 일을 목격할 수 있었다. 생쥐와 꼬마 인간은 매일 미로 속에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즈를 찾아다녔다. 스리프와 스커리, 두뇌는 매우 단순했지만 그들이 직관력은 매우 훌륭했다. 그들은 다른 생쥐들처럼 조금씩 갉아먹기에 좋은 딱딱한 치즈를 좋아했다. 햄과 허는 대문자 C라는 이름의 치즈를 찾아다녔다. 그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성과 경험이 녹아있는 삶의 동기였다. 두 꼬마 인간은 이 치즈가 그들에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생쥐와 꼬마 인간은 모든 면에서 서로 달랐지만 공통점도 있었다. 매일 아침 맛있는 치즈를 찾기 위해 미로 속을 뛰어나간다는 것 사실만큼은 전혀 다르지 않았다. 미로는 많은 복도와 맛 좋은 치즈가 있는 방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러나 어두운 모퉁이와 막다른 길도 있었다. 누구든지 길을 잃고 헤매기 쉬운 곳이었다. 그러나 길을 발견하기만 하면 더없이 훌륭한 삶을 즐길 수 있는 비밀이 숨겨진 곳이기도 했다. 스니프와 스커리는 치즈를 찾기 위해 간단하기는 하지만 비능률적인 시도와 실패를 거듭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길을 따라 가다가 치즈가 없으면 방향을 바꿔 다른 길로 갔다. 스니프와 잘 발달된 후각을 사용하여 치즈가 있는 곳의 방향을 알아내면 스커리는 그곳을 향하여 앞장서서 달려갔다. 때때로 그들은 길을 잃기도 하고 방향을 잘못 잡기도 하고 심지어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두 꼬마 인간 햄과 허는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은 생각하고 과거의 경험을 살리는 능력에 의존했다. 그러나 그들은 역시 자신의 소신과 감정으로 인해 혼란에 빠질 때도 있었다. 결국 방법은 달랐지만 어느 날 그들 모두는 각자 좋아하는 치즈를 치창고 C에서 찾게 되었다. 그 매일 아침 생쥐와 꼬마 인간은 달리기에 적합한 옷을 입고 치즈창고 C로 향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이 일은 그들의 일상이 되었다. 스니프와 스커리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항상 같은 길로 미로를 통과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생쥐들은 운동화를 벗어 끈으로 묶은 뒤 목에 걸었다. 필요할 때 재빨리 신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햄과 허도 처음에는 매일 아침 맛있는 치즈가 기다리던 시창고로 뛰어갔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뒤 그들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햄과 허는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 천천히 옷을 입고 시창고로 걸어갔다. 이제는 치즈가 있는 곳과 그곳에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매일 아침 시창고에 도착해서 느긋한 마음으로 자리를 잡았다. 운동복은 벽에 걸고 운동화는 아예 슬리퍼로 바꿔 신었다. 치즈를 발견한 뒤 그들은 편안한 생활에 젖어들기 시작했다. 아, 정말 좋아. 햄이 말했다. 우리가 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치즈가 많잖아. 꼬마 인간들은
마음 놓고 행복과 성공을 즐겼다. 햄과 헌은 씨 창고에 있는 모든 치즈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다. 창고와 집이 너무 멀어서 그들은 창고 근처로 집까지 옮겼다. 사회생활도 모두 창고 근처에서 해결했다. 보다 안락한 환경과 보다 안락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글과 치즈 그림으로 장식도 했다. 생활은 너무나 안정적이었고 맛있는 치즈 또한 넘쳐나고 있었다. 자, 이 소제목 치즈를 가진 자는 행복하다. 가끔 햄과 허는 치즈들을 치즈 창고로 데리고 가서 자랑스레 치즈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말 좋은 치즈야. 그렇지 않나? 때로는 맛 좋은 치즈를 친구들에게 조금씩 나누어주는 아량을 베풀기도 했다. 우리는 이 치즈를 먹을 만한 자격이 있어. 이 치즈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거든. 햄은 신선한 치즈 한 덩어리를 떼어 맛있게 먹으며 말했다. 그리고 늘 하던 것처럼 잠이 들었다. 매일 밤 두 사람은 치즈로 배를 가득 채우고 뒤뚱거리며 집에 돌아와 쉬다가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치즈를 먹기 위해 창고로 향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이들의 자신감은 어느새 오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기분에 취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반면 스니프와 스커리는 시간이 흘러도 매일 하던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아침 일찍 도착해서 혹시 어제와 다른 변화가 생겼는지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아보고 긁어보기도 하면서 창고 주위를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녔다. 그리고 난 뒤에야 치즈를 조금씩 갉아 먹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이 시창고에 도착했을 때 창고에 치즈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치즈의 재고량이 매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언젠가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마리의 생쥐는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맸다. 다시 새로운 창구를 찾아 나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네, 안녕하세요. 빅풋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컨텐츠 책 읽어주기입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컨텐츠고요. 일단은 저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나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필두로 앞으로 책 읽는 컨텐츠에 대해서 중간중간 하나씩 해볼 생각이니 제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가끔씩 들으시면 될 거예요. 자, 제가 책 읽는 컨텐츠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면은 잠이 잘 올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 톤이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일정한 톤으로 나가다 보니까 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네, 그두 번째, 저 나름대로의 어떤 또박또박 발음이나 앞으로의 방송에 있어서 도움이 되라고 저 스스로가 성장하고 싶어서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전에. 자,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시작하겠습니다. 서두 시카고에서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우리는 지난밤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던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시카고의 한 레스토랑을 가서 다시 만났다. 자, 세월은 모두를 변하게 했고 사는 모습들도 제각기 달랐다. 우리는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하며 졸업 후 각자의 변화된 생활에 대해서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다. 고교 시절 만인의 사랑을 받았던 안젤라가 말문을 열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 같아. 학창 시절에 내가 꿈꾸었던 세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 모습을 돌아봐. 많은 것이 변했어. 정말 그래. 네이단이 침울한 표정으로 대꾸를 했다. 우리는 그의 말에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는 동창생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사업에 몸담고 있는 친구였다. 네이단은 대대로 가족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가 하는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인지도가 높은 사업체이기도 했다.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우리는 네이단에게 물었다.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거부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침묵을 깨고 카를로스가 대답했다.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닐까? 축구부 주장이었던 네가 두려움에 관한 말을 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걸? 제시카가 말했다. 자, 졸업 후 우리들 각자는 가정을 꾸미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제각기 다른 분야에서 나름대로 자신만의 일을 했지만 모두 비슷한 기분을 느꼈다는 것을 알고는 함께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했고 우리 모두는 수년 동안 미처 예상하지 못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대부분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은 찾을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잠자코 있던 마이클이 우리를 향해 말했다. 나 역시 변화가 두려웠어. 우리 회사에 큰 변화가 몰아닥쳤을 때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더군. 나는 전에 하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했어. 그러나 회사를 거의 잃을 뻔한 지경에 이르기도 했어. 자, 마이클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난 뒤에 말을 이었다. 아마 내가 이 짧고 재밌는 우화를 듣지 않았다면 우리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을 거야. 아니 어떻게? 네이단이 물었다. 그 우화는 변화를 보는 나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지. 그 후에는 모든 것이 금세 좋아졌어. 사업과 인생 모두 다. 나는 이 이야기를 직장 동료들에게 들려주었고 그들은 또 다른 동료들에게 들려주었지. 파급 효과는 무척 크게 나타났어. 회사 전체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거든. 그들도 나처럼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거야. 일상생활에서 느끼던 권태는 사라졌고 변화의 위험에서도 멀어지게 된 거지. 대체 그 이야기가 뭐야? 안젤라의 물음에 모두들 웃었다. 벌써부터 그 이야기가 좋아지는데 우리에게도 들려주지 않겠니? 물론 기꺼이 들려주지. 그리 긴 이야기는 아니야. 마이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자, 소제목 사라져버린 치즈. 생쥐들은 사태를 지나치게 분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무 많고 복잡한 생각에 눌려 행동을 미루는 법이 없었다. 이처럼 생쥐에게는 문제와 해결책이 모두 간단했다. 시창고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도 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들은 미로를 향해 눈을 돌렸고 그리고 스니프가 코를 높이 들어 킁킁 냄새를 맡은 후 스커리에게 고개를 끄덕이자 스커리는 미로를 향해 달려갔다. 스니프는 전력을 다해 스커리를 따라갔다. 그들은 신속하게 새 치즈를 찾아 나섰다. 그날 밤 느지막한 시간에 햄과 허는 뒤뚱거리며 시창고에 도착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치즈가 보이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았던 그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게 웬일이야? 치즈가 사라졌어. 햄이 고함쳤다. 치즈가 없다고? 치즈가?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지만 허망한 메아리만 되돌아올 뿐 치즈는 돌아오지 않았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마침내 그는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시뻘개진 얼굴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자, 소제목 선택. 그들은 새로운 사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허는 치즈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머리만 흔들 따름이었다. 그 역시 C창고에 치즈가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그는 충격으로 얼어붙어서 오랫동안 그 자리에 붙박혀 있었다. 그는 그의 삶에 더 이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자신했던 것이다. 햄이 계속 고함을 지르고 있었지만 허는 듣고 싶지 않았다. 이들 꼬마 인간이 보인 행동은 볼썽사납고 비상상적인 반응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만한 성질의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치즈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커다란 스트레스였고 또 이들에게 있어 치즈란 단순히 배를 불리는 양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치즈는 음식의 일종이었지만 꼬마 인간들에게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상징물이었던 것이다. 치즈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충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영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었다. 허가 치즈에 걸고 있던 희망은 현재 자신의 삶, 즉 생활의 보장인 동시에 미래의 안정이었다.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백향목길 옆에 아담한 통나무집을 짓고 오순도순 살고 싶은 꿈이었다. 햄의 경우엔 다른 사람들을 거느리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 까망베르 언덕에 큰 집을 짓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행복이 한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다. 두 꼬마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지만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치즈가 사라진 텅 빈 창고를 여기저기 헤매며 현실을 확인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두 마리의 생쥐 스니프와 스커리는 다가온 변화를 수용하고 주저없이 행동을 옮겼지만 햄과 허는 계속해서 헛기침만 해대며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다. 그들은 부당한 사태에 대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불평만 해댔다. 허는 우울해지기 시작했다. 만일 내일도 치즈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허는 치즈를 통해 미래의 계획을 세웠었다. 안락한 생활, 행복한 가정,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이들. 그 모든 꿈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느 누구도 미리 귀뜸해주지 않았어. 이런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는 없어. 이제 두 사람은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허는 지친 가슴을 쓸어내리며 벽에 한 문장을 적어두었다. 소제목 치즈가 소중할수록 그것을 꼭 붙잡아라. 다음날 두 꼬마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치즈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C 창고로 향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다. 여전히 치즈는 그곳에 없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채 굳어버린 동상처럼 움직임 없이 그곳에 서 있었다. 허는 있는 힘을 다해 두 눈을 꼭 감고 손으로 귀를 막았다.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싶었다. 그는 치즈의 재고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어느 날 갑자기 송두리째 없어졌다고 믿었다. 허는 상황을 분석했다. 그리고 거대한 사고 체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의 두뇌를 이용해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마침내 허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말을 했다. 스니프와 스커리는 어디 있지? 혹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햄이 비웃었다. 그것들이 뭘 알겠어. 그것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단순히 반응하는 생쥐일 뿐이야.
우리는 꼬마 인간이야. 그들과는 달라. 우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도 있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 만일 일어난다 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아야 해. 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지? 허가 물었다. 우리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무슨 권리? 우리는 치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 왜? 우리 때문에 치즈가 사라진 게 아니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 치즈를 모조리 훔쳐간 거라고. 그러니 우리는 그에 따른 응문의 보상을 받아야 해. 아니, 우리도 이제 새 치즈를 찾아 나서야 해. 우리에게 보상을 받을 자격도 권리도 없어. 치즈는 사라져버렸어. 더 이상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허가 말했다. 절대로 안 돼. 햄은 끝내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반대했다. 나는 이 문제를 근본까지 파헤칠 거야. 햄과 허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사이 스니프와 스커리는 이미 제 갈 길을 가고 있었다. 그들은 미로 깊숙이 들어가서 좁은 길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치즈가 있을 만한 창고를 찾아다녔다. 오직 새 치즈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이 그들을 인도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들은 마침내 N 치즈 창고에 도착을 했다. 문을 열자 어마어마하게 쌓인 치즈 덩어리들이 그들이 눈앞에 드러났다. 그들은 너무 좋아 비명을 질렀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현실이 어,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마치 꿈결인 듯 창고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다. 난생 처음 보는 온갖 종류의 치즈가 그들을 반겼다. 스니프와 스커리가 감격에 젖어 있는 동안 아직도 햄과 허는 시창고에서 사태를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현실적인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 배고픔의 강도는 더해갔고 마음에 좌절과 분노가 생겨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허는 이따금 스니프와 스커리가 새 치즈를 찾았는지 궁금해했다.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치즈를 찾아 힘들게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결국 찾아내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때때로 허는 스니프와 스커리가 새 치즈를 찾아내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했다. 갑자기 미로 속으로 뛰어들고 싶다는 충동이 느껴졌다. 신선한 치즈를 발견해 맛있게 먹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수록 시창고에 대한 미련은 줄어들기 시작했다. 가자! 허가 소리쳤다. 싫어. 햄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 나는 이곳이 좋아. 편해. 다른 곳은 몰라. 다른 곳은 위험해. 야, 그렇지 않아.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를 생각해봐. 바로 미로를 통해서였다고.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난 이제 너무 늙었어. 길을 잃고 헤매는 멍청이가 되고 싶지 않아. 너는 어때? 그 말을 듣자 허의 마음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조금 전까지 그를 사로잡고 있던 새 치즈에 대한 희망은 어느새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다. 매일 그들은 같은 일을 되풀이했다. 창고에 가서 한 조각의 치즈도 발견하지 못한 채 걱정과 좌절에 빠져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현실을 부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날이 갈수록 의기소침해지고 신경도 날카로워져서 쉽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리느라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휴식처가 아니었다. 햄과 허는 여전히 시창고를 서성거리며 매일 치즈를 기다렸다. 햄이 새로운 제안을 했다. 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창고 안에는 없는 것 같아. 치즈는 아마 이 근처에 있을 거야. 벽 뒤에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다음날 햄과 허는 연장을 가져왔다. 햄이, 햄이 끈을 벽에 대고 허가 망치로 내리쳐서 창고 벽에 구멍을 만들었다.
힘들고 지쳤지만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더욱더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벽에 뚫린 큰 구멍밖에 없었다. 허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린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조만간 누군가 다시 치즈를 제자리로 가져다 놓을 거야. 햄이 허를 달랬다. 허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러나 치즈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